자, 1학년 여러분들 인사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이 온라인에서 만나게 돼서 조금 어색하기도 한데 어쨌든 너무 오랜만에 늦게 수업을 올리는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고요. 어쨌든 원중쌤 수업을 통해서 기본기를 잘 닦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부터는 좀 문제풀이에 집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강좌를 올려놨을 거예요. 무리함수 프린트랑 경우의 수 프린트가 두 개가 있는데 아마 이번 주에 두 개가 업로드가 될 때는 무리함수는 다 되고 경우의 수가 일부 올라갈 예정이고, 자, 다음 주에는 이 경우의 수 나머지 부분을 미리 온라인으로 올려놔서요,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으로 수업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수업을 듣다가 자기가 모르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뭐 질문하고 문답을 수업 시간에 좀 받는 식으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수업 시간에는 뭐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한다기보다는 미리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뭐 온라인으로 필요한 만큼의 수업을 좀 듣고 나머지를 자습을 하고 좀 질문을 받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진행을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번 시간에는 무리함수의 그래프부터 수업을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무리함수의 그래프에서 봐야 될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한 후에 각 문제별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들을 조금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리함수의 그래프. 자, 여러분들이 무리함수의 그래프에서 항상 가지셔야 될 생각은 이겁니다. 항상 기본 모델을 먼저 떠올리셔야 되고요. 그 기본 모델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변화를 관찰하자. 자, 기본 모델을 중심으로 변화를 관찰하자 라는 저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접근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 관찰을 해야 될 대상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무리함수에서 관찰해야 될 대상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실 이 단어는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는 단어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가장 이 무리함수의 이 대표점을 표현하기에 좋은 단어인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명시를 하겠고, 또 아마 일부의 문제집에서는 그 점을 그냥 이렇게 명시하는 문제집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교과서에 뭐 오피셜하게 나온 단어는 아니지만은 이 단어를 그냥 저 쓰겠습니다. 자, 시작점이랑 그래프의 개형, 이 두 가지만 관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기본 모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기본 모델은 y는 루트 x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루트 x에서 이제 변화를 관찰을 해야 되는데, 변화는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프에서 변화한다는 건 그래프가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자, 그냥 그래프의 개형에 변화가 없이 좌우 상하로 움직이는 평행 이동이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한쪽 방향은 평행 이동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의 경이 바뀌는 대칭 이동 두 가지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기본 모델을 중심으로 이 함수는 어떻게 평행 이동을 했는지, 또 어떤 대칭 이동을 통해서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변화를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x-p 플러스 q가 되겠죠. 자, 그러면 기본 모델에서 시작점은 0,0이 될 텐데, 평행 이동을 거쳐서 x-p 플러스 q가 된 이 그래프의 시작점은 역시 p, q가 되겠다. 그리고 이 시작점이 바뀐 게 관찰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식을 작성을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자, 대칭 이동은 크게 세 가지 형태의 대칭 이동이 있었죠. 자, 첫 번째 y는 루트 x 기본 형태에서, 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요,
y축 대칭 이동이니까 x의 부호가 바뀌었겠죠. 즉 y는 루트 마이너스 x. 즉 이 x 앞에만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은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y축, x축에 대해 대칭을 시키면 y의 부호가 바뀔 테니까 y는 마이너스 루트 x가 되겠죠. 즉 루트 앞에만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케이스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의 개형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원점 대칭하면은 x하고 y를 둘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래서 x에도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루트에도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형태는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되겠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그래프의 개형을 부호가 어떨 때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된다 외우실 수도 있겠지만은 숙달이 되시면 당연히 외워주실 거고요. 자, 이 그래프가 바뀐 이유는 대칭 이동에 의해서만 바뀌었다. 자, 그래서 얘는 기본 모델에서 어떻게 대칭 이동이 됐고 그렇기에 얘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좀 그런 상관관계들을 생각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모델을 중심으로 변화를 관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관찰해야 될 대상은 시작점과 그래프의 개형을 관찰을 해야 된다. 평행이동을 통해서는 이 시작점의 좌표가 바뀔 거고요. 대칭이동을 통해서는 시작점의 좌표도 바뀔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대칭이동은 주로 그래프의 개형을 바꾸는 것이다. 기본 모델을 근거로 해서 변화를 관찰을 하자.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무리함수에서 여러분들 두 번째로 가지셔야 될 생각은 자, 여러 가지 유리함수는 굉장히 대칭성도 많고 점근성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았죠. 사실 무리함수는 좀 심플합니다. 무리함수는 단조함수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은 요놈 증가죠. 그 다음에 요놈 증가죠. 그 다음에 요놈 감소고 요놈 감소죠. 즉 무리함수는 증가 또는 감소밖에 없기 때문에 단조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단조함수는요, 여러분들 주로 이제 최대 최소 이야기 많이 하죠.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간이 A에부터 B까지의 구간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이 최대 최소 값이 양극 값에서 최대 최소를 갖겠구나.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을 하고 얘가 증가함수일 때는 큰 놈이 크고 작은 놈이 작은, 감소함수이면 큰 놈이 작고 작은 놈이 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서 해결을 하시면 되겠다 라는 걸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자, 새쌍둥이가 있었죠. 자, 지금 얘는 이제 단조함수부터 시작이니까 자, 단조함수면은 그쵸, 1대1이었죠. 자,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뭐가 존재한다? 그쵸,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새쌍둥이는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이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가 후에 나오니까 그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시작점과 그래프의 개형을 가장 first로 관찰을 하고요. 이 기본 모델을 중심으로 변화를 관찰을 한다라는 것들까지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은 y는 루트 ax 플러스 b 플러스 c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자, 구하고자 하는 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인데 항상 이거는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면은 바로 숫자를 대입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의심해 볼 필요는 있는데 아쉽게도 얘가 루트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바로 구하기는 좀 어렵겠다. A, B, C를 직접 다 구하는 거겠구나. 이렇게 방향성을 설정하시고 가시는 게 좋고요. 자, 지금 얘는 기본 모델에서 뭔가 평행이동이 된 형태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관찰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프를 관찰을 하니까 2,1에서 시작해서 4,2를 지나는 무리함수의 형태이구나. 자,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기본 모델을 중심으로 변화를 관찰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이 y는 루트 ax 플러스 b 플러스 c에서 기본 모델은 당연히 y는 루트 ax가 되겠죠.
자, 이 기본 모델에서 우리가 변화를 관찰해야 될 건 시작점과 그래프의 개형인데 보니까 시작점이 원래는 0,0이어야 되나? 시작점 자체가 1,2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 놈이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겠죠. 즉 Y는 루트 A 곱하기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아직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A라는 미지수 한 개가 있고요. 자, 미지수가 한 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식이 한 개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은 그래프밖에 없기 때문에 저 그래프에서 식 한 개의 단서를 찾아야 되는데, 그쵸? 우리가 아직 쓰지 않은 조건이 요 놈이 있었던 거죠. 지나는 점을 쓰지 않았구나. 그쵸? 지나는 점은 그쵸? 그 값을 대입하면 되니까 2,4를 지남으로 대입하자. 그러면은 찾을 수가 있겠죠. 자, 2,4를 대입을 해주시면은 자, 루트 A 플러스 2가 4가 되기 때문에 넘겨주시면 루트 A가 2가 되고요. 따라서 A가 4가 되겠구나. 자, 그럼 그래프가 다 나온 거죠. 4를 대입을 해주시면은 이 그래프는 4x-4 플러스 2가 되는데 요 놈이 루트 ax 플러스 b 플러스 c이기 때문에 a가 4고 b가 마이너스 4고 c가 2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다 더해주시면은 4 마이너스 4 플러스 2에서 자, 답이 2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마치 객관식처럼 나왔죠. 근데 분명히 문제는 값을 구하시오 라고 주관식으로 나왔습니다. 쌤이 이 보기를 잘못 붙였어요. 좀 실수가 있는데 그 보기는 무시하시고 그냥 주관식으로서 답이 2가 나온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지금 히터를 켜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많이 건조하네요. 그래서 히터를 껐습니다. 자, 잠깐 지우겠습니다. 칸이 굉장히 적네요. 자, 바로 2번 봅시다. 2번 보면은 무리함수 fx의 역함수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역함수에 대해서 이거를 정리를 해드렸죠. 식을 볼 때는 합성을 했을 때 항등함수가 나오게 하는 두 개의 함수가 역함수의 관계다. 그 다음에 그래프 입장에서는 얘네 두 개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면은 x하고 y가 역할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fa가 b를 지나면은 gb는 a를 지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수능 방송에 그거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다. 여기까지만 중간고사 때 이야기를 했었죠. 왜냐면 더 이야기하면은 이 문제를 안 낼 건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더 이야기 안 하지 않았는데 한 가지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항상 요거는요, 여러분들 둘 다 증가함수일 때 여기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감소함수가 껴 있으면은 다른 교점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A, B라는 교점이 있다라는 걸 알았어. 자, 그러면은 어쨌든 얘가 역함수 사이의 교점이기 때문에 역함수면은 뭐에 대해서 대칭이죠?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A, B에서도 만나면요, 여러분들 이 x하고 y를 바꾼 B, A에서도 항상 만나야 됩니다. 즉 얘는 근데 A하고 B가 같지 말아야겠죠? 왜냐면은 A하고 B가 같아버리면 Y는 X 위에 교점이 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생각하실 거는 역함수 사이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거나 만약에 y는 x 위에 없다면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이렇게 쌍으로 항상 존재를 한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항상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짝수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확인하셔야 할 거는 지금 역함수와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요. 교점이라고 주어졌는데 y는 x가 아니야. 그러면은 얘뿐 아니라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b, a도 항상 교점이 있겠구나.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역함수의 교점은 이 두 개가 있다. y는 x 위에 있거나 아니 y는 x 위에 있지 않다면은 이거를 y는 x에 대칭시킨 값도 교점이 되겠구나. 점도.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번을 보시면 자, 무리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자, f 인버스 x가 gx인데 곡선 y는 fx와 gx가 점 1,3에서 만날 때 g5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이 문제에서 대부분 걸리는 친구들은 이거일 거예요. 자, 1,3이기 때문에 일단 구하고자 하는 게 G5면은 뭐 요 정도까지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G5가 어떤 K의 값이면은 저 F가 역함수이기 때문에 FK가 5가 되는 저 K 값을 구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왜냐면 GX를 뭐 직접 구할 수 있겠지만은 구하기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GX를 구하지 말고 FX가 있으면은 이 FX를 가지고 구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그럼 FX를 찾아야 되는데 FX가 루트 AX 플러스 B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미지수가 2개예요. 자, 미지수가 2개면 식을 2개를 찾아야 되는데 보니까 교점이 하나밖에 주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1,3에서. 그리고 어떻게 일단은 그것도 생각이지만은 어떻게 역함수가 y는 x가 아니지? 1,3이면 y는 x 위에 점이 아닌데 이거를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먼저 교점이 y는 x 위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1,3은 y는 x 위에 있지 않죠. y는 x 위에 점이 아니야. 페일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역함수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거를 y는 x에 대칭시킨 3,1도 교점이 되겠구나.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나는 점 2개를 찾았기 때문에 미지수 2개에 대해서 식 2개 찾았으니까 얘를 구할 수 있겠죠. 예. 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나는 점 2개 찾았으니까 대입해 주면 되겠죠? 보면 루트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3이고요. 그 다음에 루트 3a 플러스 b 플러스 1이 1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b는 마이너스 3a라는 걸 알고요. 자, 얘는 a 플러스 b가 4가 되기 때문에 대입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2a가 4가 돼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b가 6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fx가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6 플러스 1이 나왔고 우리는 요 놈이 5가 되는 k의 값을 구하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자, 다 끝났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자체가 16이 되고요. 자,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2x가 10이 돼서 마이너스 x는 요게 G5가 되겠구나. 자,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죠. 자, 정리하십시오. 역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역함수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는 게 가장 일반적이지만 y는 x 위에 있지 않다면은 걔는 항상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정과 쌍으로 존재를 한다 라는 거 항상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따라 공간이 되게 부족해 보이죠? 한 문제 풀면 공간이 다 차서 바로 지워버려야 되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공간이 너무 없어서 지워버리긴 했는데 사실 얘가 이거를 남겨놨던 이유가 여러분들의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그쵸, 시작점과 그래프의 개요
그거를 가장 우선순위로 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 여기다 띄워놓기 위해서 이걸 안 지웠는데, 이걸 안 주니까 공간 활용이 너무 비효율적이어서 지웠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를 만약에 풀고 지금 노트 정리를 한다면은 맨 위에다가 제가 아까 처음에 정리했던 내용들을 적어 놓으시고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똑같이 이거를 가장 퍼스트로 체크를 한 다음에 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상기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 놓으시고 보시되, 지금 이거는 공간이 너무 없어서 지웠으니까 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수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보면은, 자,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죠. 자, 만난다. 교점이다. 자, 물론 얘는요, 무리함수고 뭐 제곱하면은 다항함수 바뀌기 때문에 판별식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판별식을 쓰기도 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거에 대한 기본 문제를 풀어봐서 알겠지만은 무리함수는 반대쪽이 잘린 거기 때문에 판별식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얘는 그래프의 개형을 봐야 됩니다. 수험생은 필기도구를 넣고 답안지는 뒤집어서 오른쪽에, 문제지는 표지를 덮어서 왼쪽에 각각 놓고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제2 감독관께서는 문제지와 답안지를 수험번호 순으로 회수하여 주시고 수량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4교시에 실시되는 한국사는 필수 영역으로 미응시할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통지표가 제공되지 않으니 길다. 제1 감독관께서는 수량 확인이 된다면 수험생을 퇴실시켜 주십시오. 자, 수능 예비 방송이어서 그런데 굉장히 좀 중간중간에 흐름이 끊기네요. 자, 판별식만으로는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여러분들 교점을 보면은 그래프의 개형을 좀 파악을 해서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좀 관찰을 해야겠다, 어떻게 만나는지 봐야겠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Y는, 자, 교점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자, 그럼 그래프가 Y는 3 루트 X 플러스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니까요. 자, 그래프의 개형을 그립시다. 자, 그래프의 개형은 항상 시작점과 그래프의 개형을 보자 그랬죠. 자, 얘 시작점은 얘 0으로 만드는 값, 그리고 얘 없어지는 값 3. 그럼 마이너스 2,3이 시작점인데, 자, 얘는요 지금 요거의 개형과 똑같은 거죠. 원래 이렇게 올라가야 했으나 루트에만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얘는 x축 대칭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 놈은 시작점 중심으로 요런 그래프의 개형을 갖는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를 알겠죠. 됐습니까? 자, 항상 그래프는 시작점 플러스 그래프의 개형, 시작점 플러스 기본 모델 그래프의 개형. 자,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니까 직선은 항상 기울기랑 한 점인데, 얘는 미지수가 한 개가 있으니까 하나는 결정된 거죠.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결정됐고요. 자, 기울기 마이너스 1이 평행한 직선이 아래 위로만 왔다 갔다 거린다. 자, 그럴 때 두 점에서 만나려면요, 안 만나거나, 자, 처음에 접발태를 지나면 두 점에서 만날 텐데, 자, 가장 큰 값은요, 즉 역시 여기를 지날 때 이후부터는 얘랑만 만나니까 항상 이 시작점을 지날 때가 두 점에서 만난다. 그거의 경계점이다. 최소값이 되기도 하고 최대값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K의 값에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얘가 제일 위에 있는 거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K는요. 그러면은 요 직선 자체가 이 그래프의 시작점을 지나는 경우가 가장 K가 큰 값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시작점 지날 때가 항상 답이다 이렇게 유형화시켜서 외우지 마시고요. 항상 얘기하지만 교점은 그래프를 관찰을 하고요. 그래프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답을 내주면은 마이너스 2,3을 지나게 되게 됩니다. 3은 2 플러스 k 따라서 a의 최대값은 1이 되겠다.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4번은요, 출처에도 나와 있지만은 고2 올해 기출 문제입니다. 올해 4월달 16번 기출 문제고요.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얘도 이제 문제 푸는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훈련할 수 있는 문제여서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fx가 있어요. 루트 3x 마이너스 12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gx가 이 이상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 합성 gx가 2x를 만족시킬 때 구하고자 하는 거는 g3이란데요.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gx의 함수식을 알아서 3을 대입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직접 구하려다 보니까 gx에 대한 정보는 없고 fx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익숙한 정보가 보이긴 하지만 얘가 x면은 그냥 역함수 구하면 됐을 텐데 얘가 2분의 2x잖아요. 그럼 바로 역함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함수식을 바로 구하는 건 아닐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자, 함수식을 바로 구하는 거는 페일이니까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gx가 포함된 놈을 관찰을 해야겠죠. gx가 포함된 놈은 요거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관찰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g3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x에 대한 3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f 합성 f 인버스 g3이 6이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역함수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정리해드렸던 내용 있잖아요. 바로 끝났습니다, 사실은. 역함수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요,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x하고 y 바꾸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역함수 꼬치 떼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F6이 G3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G3이라는 건 여기다 6 대입하면 끝나는 거구나.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함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범위나 범위를 제한시켜 나가셔야 돼요. 바로 구할 수 없어.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지? 일단 gx가 있는 걸 먼저 관찰을 해보자. 3을 대입해 보니까 역함수가 있는데 역함수가 있으니까 두 개 바꿔버리면 되겠구나. 네, 그렇게 심플하게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G3에 F6이니까 6을 대입해 주시면은 루트 6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이 3번이다. 네,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고요. 자, 바로 5번을 보겠습니다. 자, 5번을 보면요. 봅시다. 함수 2루트 x, 이것도 기출 문제입니다. 2루트 x의 그래프 위에 점 A를 지나고 x축, y축에 각각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 얘는요,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니까 뭔가 그래프 위에서 해결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자, 얘 y는 2루트 x, 얘는 y는 루트 x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점 A에서요, 얘도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에요. x축에 y축에 각각 평행한 직선이 y는 루트 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BC라고 하자. 자, 그럴 때 ACB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일 때 삼각형 ACB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요. 자, 이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자는 굉장히 여러분들을 좀 잘 도와줬습니다. 자, 왜냐면은 솔직히 x축, y축에 각각 평행한 직선이라고만 줬어도 상관이 없는데 친절하게 얘 직각을 표현을 딱 해줬어요. 도와준 거죠. 사실 17번 정도에서 이거를 표현해주지 않더라도 이거를 표현해내서 문제를 푸는 것도 능력 중에 하나일 텐데 이거를 줬다라는 거는 좀 도와준 겁니다. 그리고 뒤에 더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혹시 이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x축과 y축의 평행한 직선들이기 때문에 얘는 직교, 좌표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각을 반드시 표현하는 게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의 속도가 엄청나게 차이를 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거에 집중을 하면 삼각형 ACB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얘는 누가 봐도 지금 직각이 딱 보이기 때문에 얘는 직접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넓이를 직접 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역시 꼴정리입니다.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밑변은 AB가 되고요, 높이가 AC가 됩니다. 자, 이렇게 꼴정리를 해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AB하고 AC에 대해서 찾아야 되는데, 자, 알아야 될 게 두 개잖아요. 근데 고교수학은 단일 변수로 바꿔줘야지 그 단일 변수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밑변하고 높이인데, 이 밑변하고 높이를 하나의 변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자, 이 하나의 변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미지수를 이렇게 도입을 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미지수가 하나 더 늘어나면 뭔가 더 해석하기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라면서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하는데요. 이 미지수를 도입을 하는 게 결국에 이 두 개를 연결지어 줄 수 있는 매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지수를 도입하는 거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요 놈이 이제 여러분들을 단일변수로 인도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미지수 도입을 항상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 AB하고 AC를 봐야 되는데, 보니까 너무나 친절하게 X축의 평행이고 Y축의 평행이죠. 즉, 우리가 관찰할 거는 이 AC는요, Y의 변화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AB는 X의 변화를 관찰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관찰을 진행을 합시다. 자, 그러면은 Y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이 Y값, 즉 함수값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요 놈은 대입을 해주면 루트 T가 되고요, 요 놈은 2 루트 T가 돼서요, 자, AC는요, 이 두 개의 변화는요, 루트 T만큼 변했죠. 자, 즉 이 AC가 루트 T다라고 구해준 거고요. 이 AB는 X의 변화라는 걸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미 한쪽의 X의 값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 놈의 X 값을 알면은 우리가 AB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거 알겠죠. 자, 그런데 이 X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요, 함수값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즉 이 루트, 얘는 지금 루트 X에서 함수값이 이 루트 T라는 함수값을 갖기 위한 X좌표를 구하면 되는 거죠. 즉 이 루트 X가 이 루트 T를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루트를 벗겨주시면 X가 4T, 즉 얘가 4T가 돼서 두 개의 차이를 구하면 3T가 되겠죠. 다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요, 미지수 한 개, 즉 2분의 1 3T 곱하기 루트 T로 표현이 됐고요. 그러면은 이 루트 T를 구하기 위한 식 하나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쓰지 않은 조건을 봐야 되는데 있습니다. 즉 ACB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 요 길이가 두 개가 같겠구나. 즉 요거의 길이의 비가 1대 1겠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즉 T는 루트 T가 3T가 되겠구나 라는 거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T가 9T 제곱이 되기 때문에 T가 0이 아니어서요, 없애주시면은 T가 9분의 1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9분의 1, 루트 9분의 1이니까 3분의 1 되겠죠. 하면은 18분의 1이 답이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셔야 될 거는, 일단은 그래프 위에서 이 직각을 표현해내는 거 중요하고요, ACB 넓이 구하기 위해서 꼴 정리를 먼저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얘 변수를 하나의 변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미지수를 도입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보니까 쓰지 않은 조건이 다 길이의 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했죠. 자, 지금은 이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주어져 있지만은 여러분들 직각 삼각형에서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계속 강조하죠. 피타고라스 정리. 즉
두 변의 길이를 알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알거나, 근데 얘는 지금 두 변 몰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풀 수 있는 건 삼각비밖에 없습니다. 개 파워풀합니다. 짱! 마치 조건이 없어 보이는데 저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한 조건을 두세 개 갖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삼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